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대통령 선거 본투표 하루 앞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밥상과 직결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그 농어촌 관련 공약을 한번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 예, 오늘도 이제 밥상과 직접적으로 걸쳐 있는 공약인데요. 네. 바로 기후 위기와 먹거리 관련 공약입니다. 지금 뭐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묵호 일대에 큰 산불이 나서 굉장히 안타깝게 그러게요.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뭐 원인이야 실화냐 방화냐 이렇게 지금 추적 중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에 결국에 이 기후 위기의 문제도 다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바짝 말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삶을 좀 쥐고 흔드는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요 후보들의 기후 위기에 대한 공약을 좀 볼까 합니다. 결국 이 문제 이제 환경 공약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늘 후순이고 관심에도 좀 많이 밀려 있는데요. 이 환경 공약이 당장 밥벌이 문제와는 멀다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가 뭐 시급하다는 거는 느끼지만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 이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후보들한테는 무언가를 발전시키겠다, 뭐 토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뭐 경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후위기 문제를 생각한다라면 좀 덜 쓰고 덜 짓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무언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 표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죠. 네네. NDC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의무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40%를 온실가스를 네. 감축을 하고 204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예. 예, 이에 대한 이제 후보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갈리고 있잖아요. 좀? 네네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요. 예. 접근 방식들이 조금 다 다르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삼되 그 달성 시기는 2040년까지 좀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뭐 유럽과 미국 등의 높은 감축 목표를 보더라도 한국도 지금 40% 감축 목표로는 좀 불충분하다 이런 이제 기본 전제를 깔고 예. 석탄 발전의 조기 대책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지상이나 해상 풍력, 뭐 태양광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생산 설비와 설비를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연결을 하고 이걸 하나의 발전소처럼 좀 관리하는 일종의 가상 발전소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도 이렇게 따로 만든다는 공약이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 원전은 사용 연한이 있는 데까지만 사용하고 더 이상 짓지 않는다가 예. 주요 공약입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현 정부의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한다는 공약입니다. 예. 산업계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대통령 단선이 된다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합의하겠다 그리고 다시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석탄과 화석 연료의 발전소를 임기 내 3분의 1로 줄이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이 청정 에너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더 구축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원전 찬성의 입장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요.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장 적극적인 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2030 그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으로 이제 감축하는 상향 목표를 공약했습니다. 그 실현 방법으로 GDP의 2%의 규모를 이 기후 위기의 문제에 그 투자를 하겠다는 그 정책인데요. 네. 일단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를 달성해서 1인 1태양광 시대.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핵 폐기물이나 이런 안전 문제를 따져봤을 때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 아주 뚜렷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이제 식량 문제도 한번 짚어본 바가 있는데 식량 위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식량 위기에 대한 공약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식량 안보 개념들을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린 탄소 중립형 농업의 대전환을 내걸면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어떤 재배 면적을 20% 목표를 이제 확장하겠다. 그래서 저탄소 축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공약입니다. 예. 뭐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화학 비료나 그리고 농약 사용을 감축을 하고요. 그리고 축산과 경종 농업을 연결하는 순환 농업, 동물 복지 이런 공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안정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고 ICT와 연결하는 어떤 스마트 영농을 지원을 해서 이 탄소 저감 혹은 탄소 중립형 농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생태 농업으로의 어떤 대전환을 공약을 하면서 농약과 화학 비료의 50% 이상을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농기계와 농업 시설을 재생 에너지원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농어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식량 자금 목표를 곡물 자금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3-4%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30%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후보가 좀 차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뭐 이제 기후위기를 보통 이야기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그 고민이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렇게 큰 산불도 나고 가뭄과 홍수의 어떤 주기적인 반복들을 보면서 지금의 바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후야말로 이 정치 중립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그 정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게요. 예, 심사숙고할 때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